안녕하세요. 출발 증시 와이드의 최리나입니다. 하루 정도 숨 골랐던 뉴욕 증시가 역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다시 한번 사상 최고란 헤드라인 뉴스를 볼 수 있게 됐는데요. 이제 다우와 S&P 500 지수마저도 한 달 반 만에 2달도 채 안 걸려 다시 가장 높은 종가로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던 버네키 효과를 톡톡히 누린 것인데요. 특별히 타이밍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간밤에 나왔던 또 하나의 고용 지표가 부진하면서 버네키의 당분간 양적 완화를 유지하겠다는 발언은 힘이 더 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엇보다 2.7%를 돌파하며 우려를 샀던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도 2.5%대까지 안정화되는 모습이 포착되는데요. 뉴욕 어떻게 끝났을까요? 마감가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전날 부양 지속 발언을 함에 따라 뉴욕 증시는 1%대 상승해 12년 9개월 내 최고치를 경신한 나스닥에 이어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까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우는 15,460으로 S&P 500 지수는 1,675포인트로 거래를 마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이유로 유럽 증시도 올랐습니다. 영국이 0.6, 프랑스가 0.7% 뛰었고 독일 닥스 지수도 1.1% 상승에 맞췄습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6만 건으로 전망치 34만 건을 상회하며 2달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7월 자동차 업체들의 임시 공장 휴업과 독립기념일 휴일에 따른 일시적 영향이라는 분석입니다. 국제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수입 물가는 넉 달 연속 하락해 인플레이션 압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미국 연방정부의 지난달 재정 수지는 1,165억 달러 흑자로 약 5년 만에 최대 흑자폭을 기록했습니다.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확대와 재정 지출 감소 덕분입니다. 미국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가 평균 4.51%로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서민들의 주택 구입 비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로 시장 금리가 오르자 한 주 전보다 0.2%포인트 급등한 것입니다. 네, 예상대로 뉴욕도 급등했습니다. 사상 최고치 다우와 S&P 500에서 포착됐는데 우리 증시가 전일 급등했지만 오늘 추가로 더 올라올 수 있을까요? 그것이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일부를 통해 준비한 소식 보여드릴게요. 네, 어제 3% 가까이 급등시켜놓은 우리 장 오늘 얼마나 오를지 기대가 또 되는데요. 먼저 시초가 공략 종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정금증권으로 가보죠. 강정훈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리뷰해보는 금요일입니다. 전일 시초가 공략주였던 아프리카 TV도 시초가 대비 한 5% 이상 빠르게 수익 나는 모습도 제가 봤었었는데 무엇보다 그 전일 추천주였던 카프로가 뒤늦게 급등하는 그런 모습도 아주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밖의 종목들 점검부터 해주시죠. 네, 여기서 오로라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관심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목표 대비해서 50원 모자랐습니다만, 충분히 상승 여력이 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양수의 실적 전망치를 내놓고 있고, 해외 시장에서의 지속적인 성장, 이런 부분들을 좀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골프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적으로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신규 사업 영역 확장, 대규모 무상증자 효과,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 매력도 8만 원대 이상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로라 골프전도 역시 목표가까지 계속 보유하기 바라겠고요. 카플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릴 때 저 PBR 매력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뱅칸 바닥권에서 매수가 이입됐기 때문에 목표가 도달 이후에 제 PBR 1배 미만이었는데 9,000원대까지도 한번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수급적인 어떤 관심이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로라, 골프존, 카프로, 아프리카 TV까지 모두 5% 이상씩 평균 수익을 냈던 지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초가 공략 종목은 어떤 종목으로 골라주셨을지 궁금한데요. 만약 시장에 조금만 더 가준다면 역시 낙폭과대주 쪽에서 조금 더 공략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네, 맞습니다. 낙폭과 종목들 굉장히 많이 좀 출현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최근에 그 출전력 완화 얘기 나오면서 전적으로 좀 시장에 좀 긍정적인 모습인데, 화학업종 중에서 이수화학을 준비했습니다. 이수화학은 세탁기의 주 원료로 사용되는 알킬벤젠이라든가 노아파라핀 이런 석유 화학 제품과 그 관련된 석유 부산물을 판매하는 석유 화학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투자 포인트는 간략하게 두 가지를 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2분기 실적 호전 기대감입니다. 1분기는 지난해 4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44% 감소한 103억을 기록했습니다. 전적으로 단기 순이익도 적자 43억을 기록하면서 이 가격 전가력 미약 부분과 석유화학 부분의 시장 기대치 하회, 경기 부진, 건설 섬유 의약 부분의 회복 지연이 1, 4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았었는데 최근엔 고객과의 협상에 따라서도 역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은 상황입니다.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190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1분기 대비해서 한 8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매출 물량 회복과 스프레드 개선, 석유화학 부분의 실적 정상화, 또 산업 성수기, 전체적으로 건설, 섬유, 의약 부분의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1, 4분기 대비해서 2, 4분기의 어떤 그 실적 기초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건설 부분의 이자 비용과 의약 부분의 초기 투자비 부담, 이런 부분들이 이수화학에 대한 어떤 부담이 시장에서 이제 주가에 반영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수화학의 주가 향배, 전적으로 이제 그 주력 자회사인 이수건설의 정상화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 개선이 좀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 밸류에이션을 좀 봐야 되는데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 전체적으로 영업이익과 순이익 480억과 300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체적인 실적 대비해서는 한 13%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현 주가가 PER 8배 수준밖에 안 됩니다. 보수적으로 2년 평균 PER 10배를 잡아도 19,000원대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그런 종목이라서 오늘 이수화학을 주가 공략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9,000원까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이수화학. 하지만 어제도 화학주들이 시장이 많이 오른 것에 비하면 아직 급등은 안 했다라는 느낌인데 목표가 어디까지 보세요? 네, 그래서 이수화학을 준비하고요. 그렇군요. 네. 예. 네, 오늘 시초가를 매수가를 말씀드리겠고 목표가는 17,500원, 18,000원 사이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15,000원 하이시에 손절을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강정훈 부장님의 또 다른 시초가 공략주 이수화학 설명 들어봤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7월 10일 금요일 우리장 이제 막 개장했습니다. 역시 빨간불로 출발하는 듯한데요. 어제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3% 가까이 코스피는 급등해서 1870선대까지 왔었었고 코스닥 역시 2%대 급등하면서 520선 후반까지 올라왔었습니다. 버냉키 현준 의장의 출구 전략 후퇴 발언이 결국 시장을 급등시켰는데 문제는 이 미국의 양쪽 간의 축소 우려가 약간 뒷걸음질 치자 중국이 좀 걱정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만 전일 중국에는 또
경기 부양 기대감이 나오면서 중국장까지도 4% 넘는 장중에 랠리가 나타났다는 점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은 그런데 월요일 날 GDP 성장률을 2분기 기준 발표를 하는데 이것에 따른 경계감이 우리 시장을 오늘 좀 누를까요? 일단 출발은 그렇지 않은 듯한데요. 출발 상황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모셔봤어요. 플래닛 투자연구소의 황규섭 팀장님, 그리고 골든 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저는 삼성전자가 5% 올랐으니까 말 다 했죠. 외국인들도 7거래일 만에 버냉키 발언 이후 아주 강력하게 사줬었는데 어떻게 보면 옵션 만기도 아주 잘 버냉키 덕분에 넘긴 것 같습니다. 오늘 추가 상승하나요? 시초가로는 추가 상승을 좀 하다가 현재는 지금 마이너스권으로 돌아선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강보합선에서 머무르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당연히 좀 조정폭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따 10시 이후에 발표될 중국의 GDP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중국 증시가 움직이겠죠. 그 중국 증시에 따라서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한 가지 좀 특징적일 것이라고 있다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 전일에도 반등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3% 가까이 밀리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소급이 집계는 되지 않았지만 외국계 단계 쪽으로 좀 매도세가 유입되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0.5% 정도 좀 밀리고 있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서 1% 정도 좀 밀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 방어주 중에 하나인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만 약간 강보합선에 머무르고 있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현대차랑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내수 판매 부진이라는 악재가 좀 겹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약간 좀 밀리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차 20만 원이라든지 기아차 56,000원 사이는 PBR 1배 미만이므로 접근이 가능한 수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주 같은 경우에도 오늘 살짝 밀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어제 반등이 1등주인 삼성전자에 비해서 좀 적은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오늘도 약간 좀 밀리면서 1% 가까이 밀리면서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보다는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학주들 같은 경우에 어제 반등폭이 매우 컸고 요즘 좀 상승폭이 좀 부드러졌었는데 대장주라고 있는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 좀 보합선에서 머무르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반등이 안 나온 종목 중에 하나가 통신주 쪽이었는데 통신주도 오늘 그렇게 여타 저런 좋은 흐름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수급 동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현선물 합쳐서 1조가 넘는 금액을 샀을 만큼 좀 큰 매수세를 보여줬었는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244억 원 정도 사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모두 100억 원 이상씩 좀 팔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사실상 정확히는 거래소도 소폭이지만 약세로 출발을 했고요. 외국인 기관, 선물 시장까지 포함해서 모두 동반 매도고 개인만 삽니다. 오늘 아침 특징적인 것은요. 현대차가 개장한 지 3분밖에 안 됐는데 4%대까지 급락한다라는 점, 그리고 기아차도 3%대 동반 급락하면서 전일 급등했던 모비스까지도 일단 같이 약세 국면으로 접어들며 시장을 어제 종가 대비 10포인트 빠르게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자동차주 대응법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케이는 어떻게 출발하는가 보니까요. 강보합권에서 그냥 조용하게 출발하네요. 어제도 사실 그냥 보합권 정도에서 그쳤었는데 양쪽 하나 축소 발언이 결국에 N저를 좀 주춤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달러엔이 98엔대까지 다시 내려갔고요. 때문에 일본은 수출주 위주로 어제 많이 빠졌었습니다. 사실 BOJ 회의 결과 이후에도 별로 모멘텀을 못 받은 니케이, 오늘까지 좀 조용한 모습입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 한번 가보죠. 코스닥이 그나마 오늘 추가적인 상승을 보였었고 530선도 살짝 터치를 했더라고요. 예. 어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도 여전히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상은 좀 약세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오늘도 강보합권 0.59% 정도 상승한 530포인트에 출발을 했습니다. 상승 출발하고 난 이후에 조금 그 상승세가 좀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코스피가 쪽 같은 경우에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 쪽이 매도로 전환했는데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전환했던 부분들이 아무리 시장에 좀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코스닥 시장도 쉬어갈 것인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아침 쪽에서는 외국인의 매도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어떤 수급 방향에 따라서 좀 결정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은 37억 정도 매도 출발을 하고 있고요. 기관은 2억 정도 현재 매도 출발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특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개인들은 38원 정도 현재 매수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섹터도 한번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섹터 쪽 간단하게 한번 보게 된다면은 전일 그 특히나 IT 부품주, 반도체라든지 LCD, LED 그리고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이끌었는데요. 오늘은 그 자리를 디지털 컨텐츠라든지 소프트웨어 그리고 통신 장비, 컴퓨터 서비스 같은 섹터들이 현재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어제 강세를 보였던 IT 부품주들은 전체적으로 상승 그러면서 조금 제외되는 것들이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IT 섹터가 좀 약세를 보이게 된다면 코스닥 시장도 조금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빨간불이 들어왔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오늘 쪽에서 상승 출발하는 종목들보다는 하락 출발하는 종목들이 더 크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SK 브로드밴드 그리고 메가스터디, 동서, OCI 머티리얼즈, CJ 오쇼핑, 네오리드 게임즈, 태광 같은 종목들이 현재 하락 출발을 하고 있고요. 그 외 상승 출발하는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서울반도체, 셀트리온, 태움 그리고 네오리드 게임즈가 0.5% 내외 현재 반부하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지금 현대차가 3.6%, 기아차도 만만치 않은 거의 비슷한 낙폭 들어가고 있고요. 현대 모비스 역시 마찬가지, 현대 하이스코어까지 밀리면서 지금 자동차 관련해서는 거의 다 하락하는데 매도 창구 쪽에는 외국인들도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1860포인트 정도 찍고 있는데요. 자동차주 약세 원인 그리고 대응법 매수의 기회인지 잠시 후에 대응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달러원 개장 상황 알아볼까요? IBK 투자증권에 계시는 윤영교 연구원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버냉키 발언 때문에 달러원이 거의 10원 이상, 13원 급락해서 말씀해 주셨던 사실 61선을 완전히 깨버렸었는데 오늘 추가 하락입니까? 아니면 좀 버티나요? 네, 간밤 글로벌 외환 시장에서는 어제 FOMC 의사록 발표와 버냉키 의장 발언 직후 하락한 달러화가 소폭이나마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장중 달러당 98엔선까지 하락했던 엔달러 환율은 현재 달러당 99엔 안팎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 달러 유로 환율 역시 1.30달러 선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6월 FOMC에서의 연말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상당히 구체적인 계획을 밝힌 것과는 달리 어제 버냉키 의장이 상대적으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달러가 급격하게 약세를 보였습니다만 그 충격은 차츰 시장에서 수그러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간밤에 미국 주간 고용지표가 다소 부정적인 결과를 보였고 버냉키 의장의 발언을 놓고 해석이 엇갈리면서 잠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후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역시 어제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단 원달러 환율이 1150원대에서 단기 고점이 형성됐다는 견해가 우세한 가운데 버냉키 효과로 원달러 환율은 1110원대 진입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달러당 1110원대에 접근한다면 저점 인식에 따른 결제 수요와 수출업체 달러 내고 물량 수레가 맞물리면서 수급이 팽팽하게 맞설 수 있어 가능성은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간밤 역의 NDF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스왑 포인트를 고려하면 전일 서울 외환시장 현물 종가보다 0.65원 하락한 1123.25원에서 최종 호가됐는데요. 따라서 오늘 우리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120원 부근에서 무거운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1110원대 후반이 저점으로 지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요. 사실 어제 종가가 굉장히 많이 밀렸다는 느낌이었는데 오늘 곧바로 소폭이지만 반등하는군요. 팽팽한 내부 수급에 의해서 달러원 움직일 것 같다. 1120원대 무거운 흐름 전망 들어봤습니다. 윤영교 연구원님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고수들의 작전 타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만나보실 고수는요, 한국밸류 21의 이드코 대표님이 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여기에서 21선 빠르게 올라오지 못하면 사실 N자형 추락일 수도 있다 걱정하셨었는데 어제 버냉키 덕분에 굉장히 큰 양봉이 21선을 웃돌며 출현을 했습니다. 시장 좀 좋아지는 거 맞습니까? 일단 말씀하신 대로 어제 좀 지수가 상당히 좀 좋게 마감을 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코스피 21선 갭으로 돌파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21선을 저항을 지속적으로 좀 받으면 전저점까지 급락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어제 갭으로 돌파를 하면서
단기적으로는 1920포인트까지 상승 쪽으로 좀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고요. 개인들도 5천원 넘게 매도를 하면서 외국인 기관 정말 오랜만에 큰 폭으로 동시 순매수가 좀 나오면서 정말 좀 우려했던 삼성전자도 개인들이 95,000주 가까이 일단 매도한 모습인데, 일단 어제 현금을 들고 계시다가 눈치 빠르신 분들은 뭐 쓸어 담으셨을 거예요. 뭐 저도 종목별로 빠르게 좀 포트 구성을 좀 했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코스피 지수 자체가 뭐 오늘처럼 소폭 하락을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좀 하락을 하더라도 안심이 되는 장대 양봉의 좀 구조가 좀 나와줬기 때문에 낙폭과대 주식들 중심으로 빠르게 상승을 했고요. 오늘도 저가 매수세가 낙폭과대 종목들 쪽으로 빠르게 좀 들어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일단 지난 시간에 그걸 대비해서 6가지 종목을 좀 열심히 설명드렸었죠. 지수가 상당히 좀 기로에 서 있는 시점에서 지수가 돌려놓을 때 바로 좀 매수에 들어갈 종목들을 좀 불러드렸는데, 일단 대아TI, 정원NCS, 다음 비아트론, 신흥기계였죠. 일단 대아TI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대아TI가 21선을 돌파하는 날 설명을 드렸었죠. 9월에 브라질 고속철 입찰, 그리고 한러 정상회담, 이런 굵직굵직한 재료들이 살아있는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차트를 좀 보시면 21선을 돌파하고 그 다음날 소폭 하락했다가 다시 보합까지 땡기면서 어제 2%까지 상승을 했다가 소폭 밀리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현재 전체적으로 보시면 1340원이라는 외바닥에서부터 올라오면서 21선의 저항을 돌파하면서 차분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1600원까지는 상승이 좀 나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재료가 9월달까지는 좀 남아있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담지는 마시고요. 서서히 눌러줄 때마다 분할로 차분하게 밥 먹고 사시고, 화장실 갔다 와서 사시고, 시장 갔다 와서 사시고, 뭐 이런 식으로 천천히 분할 매수하는 전략으로 좀 보시고요. 다음은 정원NCS. 이 종목은 어제 한 3% 정도 올랐는데 1310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목표 수익 5%에서 6% 정도 보고 1310원 목표 잡고 단기 트레이닝으로 좀 보자. 오늘 한번 뻗어줄 자리입니다. 좀 유심히 보시고요. 그리고 포털 사이트 종목 다음이었죠. 이 종목은 79,000원대 좀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84,000원이에요. 차트를 좀 보시면 추천드리고 그날 좀 하락이 나왔었죠. 바로 좀 그날 눌러줄 때 주식을 좀 이 다음은 눌러줄 때 좀 관심을 갖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주식을 하는데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 좀 모아가자. 하반기까지는 좀 무난하게 웃음을 줄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추천드리는 날 2%까지 정도 뺐다가 아랫골이 쭉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살아있다는 것이죠. 이 종목은 단기 목표가를 9만원 정도, 증권성 목표가가 10만원 정도인데, 일단 우리는 기관하고 좀 외국인보다 좀 빨리 움직여야겠죠. 일단 9만원 고지에서 좀 뵙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비아트론하고 신흥기계인데, 이 신흥기계하고 비아트론의 공통점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쌍바닥이었죠.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수 돌아설 때 여러분들 어정쩡한 거 사지 마시고 바닥 완벽하게 지지된 종목으로 사시는 게 손절가를 저점으로 보자. 그러니까 손절을 해도 거의 뭐 손실이 없기 때문에 쌍바닥, 쓰리바닥 지지 완벽하게 된 종목으로 사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두 종목 말씀을 드렸는데, 두 종목 다 뭐 현재 좋은 모습. 비아트론은 반도체 OLED 종목인데 하반기까지는 좀 매력이 있어 보입니다. 실적도 뭐 괜찮고요. 수주 모멘텀도 어느 정도 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력은 있다. 하지만 우리가 단기적으로 17,000원 정도까지만 1차적으로 좀 보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신흥기계도 마찬가지예요. 11,500원대, 11,400원, 11,500원, 쓰리바닥인데 이 종목은 좀 안전하게 굴리고 싶다. 급등락 종목은 싫다. 하시는 분들 이런 주식 괜찮습니다. 좀 답답한 게 좀 단점인데 그래도 거래량 없이 무겁게 치고 가는 주식, 무섭게 좀 치고 가는 주식들이 많으니까 가치주 관점에서 좀 접근하자.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은 IT 종목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제 삼성전자가 한 5% 정도 급등을 했죠. 왜 급등을 이렇게 많이 했나요? 권혜기 기장이 삼성전자 주식 샀나요? 자, 여러분, IT 부품주들은 최근에 좀 안 좋은 소리가 좀 많이 나오면서 상당히 좀 많이 급락하는 종목들이 많았는데, 삼전이 어제 5%가 가까이 상승했던 이유는 낙폭과대 주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IT 부품주들도 마찬가지로 낙폭과대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IT 부품들 중에서 플렉스컴이나 뭐 옵트론텍, 에스메 뭐 상당히 많은데, 최근에 지수가 빠진 게 뭐 대내적 이슈도 있지만은
삼성전자의 영향도 크기 때문에 이렇게 지수가 돌려놓을 때 낙폭과대 종목들 중심으로 IT 종목들 중심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단기 매매를 하시든 스윙으로 가시든 IT 부품 주식들도 반등이 나올 때 삼전 체크하시면서 빠른 관점에서 좀 보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화학주들도 상당히 좀 냄새가 납니다. 화학주들 지금 증권사하고 언론 쪽에서는 목표가 내리면서 뭐 상당히 좀 안 좋은 내용만 내보내고 있는데 화학주들 중에서 SOE라고 SKC 반드시 체크하자. 뭐 예전에 LG이노텍을 제가 3월 초부터 7만 원 초부터 계속 밀었었죠. 그때 목표가 증권사들 목표가 하향하고 뭐 안 좋은 뉴스 내보내고 뭐 난리를 쳤는데 그때 그 목표가 뉴스들 싹 사라졌고요. LG이노텍에서만 뭐 거의 30% 가까이 수익을 냈습니다. 새롭게 목표가 올릴 때는 좋은 내용만 싹 갖다 붙인다는 점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좀 관심이 가고요. 안 좋은 내용 나올 때 반드시 좀 체크하자. 화학주까지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작전 타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밸류21 이드코 대표님의 작전, 특별히 종목 중심으로 오늘 꼼꼼하게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출발 키포인트 브리핑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버네키 호가가 하루짜리로 끝나는 것일까요? 물론 시원한 급등이 하루 만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오늘 코스피는 6포인트가량 내리면서 또 장중한 때 10포인트가량 전일 종가 대비 빠지기도 하면서 1870선을 겨우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은 그나마 좀 괜찮은 분위기지만 역시 상승이 겨우 그냥 이어지는 정도인데요. 자, 코스피에 뭐가 문제인지 일단 자동차주가 급하게 내린다라고 여러 차례 언급드렸는데 현재 기아차의 낙폭이 현대차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59,000원 많이 올랐으니까 이 정도에 머물고 있는데요. 자, 자동차주 급락의 원인이 중국에서 나왔다는 보도도 있는데 일단 급락 원인부터 짚어주시죠. 네,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기아차 같은 경우에 4%가 넘는 좀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중국 얘기가 지금 들리고는 있습니다. 뭐 중국의 신차 구매에 대한 제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자세한 것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중국이 뭐 환경 오염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대중교통 길 사정이라든지 이렇게 막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구매 제한을 좀 두는 것 같은데 뭐 현재 뭐 보고로는 그렇습니다. 국내 보고로는 그런 영향들은 중국의 로컬 업체 쪽에 더 영향이 많을 것이고 뭐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도시에 판로를 많이 개척을 해놨기 때문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주가는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볼 때 원인으로 볼 때는 기아차 같은 경우에 국내 판매량 감소가 좀 뚜렷하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일본의 엔화 약세가 이제는 좀 효과를 볼 때가 됐고요. 딜러들이 들어올 때 가격 자체가 좀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국내 차보다 일본 차를 아직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현대차나 기아차의 중형차 값이나 일본에서 연비가 좋다는 자동차라든지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가격대가 비슷한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판매량 감소가 또 하나의 원인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환율 문제일 것 같은데 환율 같은 경우에 이제 엔달러 같은 경우에 100엔을 좀 넘어섰다가 현재 같은 경우에 좀 떨어진 모습이지만 계속해서 100엔 근처에서 머무르고 있고 올라왔던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도매상이라든지 대리점에 나갈 때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2분기는 어차피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판매 데스크가 나왔기 때문에 3분기에 대한 시작을 좀 우려하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나 기아차 그런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증시 전반을 좀 어렵다고 보는 척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뭐 2등 IT 주들이라든지 이렇게 전차를 한번 깼을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동차도 한번 깰 경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득 구간이 많이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계 창구 쪽에서 장이 끝나봐야 알겠지만 외국계 창구에서 매도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돌아서기 전까지는 당분간은 좀 밀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리다시피 기아차 56,000원에서 57,000원 그리고 현대차 195,000원에서 200,000원 사이는 기업 가치보다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항상 그 가격대에 밀리고 나서는
빠르게 회귀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생각해 보시고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트레이딩을 좀 잘 하는 것 같다가 오늘부로 수익이 거의 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신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더 지고 있으면 약간 손실이 날 것도 같은? 네, 현대차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 현대차 기준으로 지금 차트를 잠깐 보시면 원래 차트 보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단기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 차트를 봐야 되니까 차트를 잠깐 보신다면 어쨌든 간에 거래량이 좀 줄고 있고 21선에 지금 갔다가 지금 살짝 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종가 기준으로 21선을 이탈했을 때는 손실 구간이어도 잠깐은 빠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종가 기준으로 21선 위에서 끝난다면 일단은 가지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대차 기준으로 해서 명확하게 트레이딩 전략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 자동차주 급락 원인은요, 현재까지 지금 나오는 걸로는 중국의 신차 구매 제한 우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오늘 반대로 급등하는 STX 그룹주 한번 또 보겠습니다. 워낙에 이제 제가 조금 묻는 것은 급등락이 너무 이제 진폭이 심해서인데 오늘 또 에너지 쪽 매각이 잘 돼서 이런 소식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오릭스에 대한 투자로 인해서 STX가 STX 에너지를 좀 매각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가장 지금 STX 그룹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유동성 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하에 지금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STX 그룹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르는 것은 STX 지주사가 되겠고요. 다른 종목들은 좀 지지부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STX 같은 경우에도 현재 10%가 넘는 상승률을 보이다가 약간 좀 밀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낙에 좀 하락폭이 좀 컸고요. 그 하락폭을 메꾸기에는 갭이 너무 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하나 팔았을 뿐입니다. 아직도 더 팔아야 될 것들이 많고요. 특히나 이제 시청자분들이라든지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STX 페노션에 대한 문제일 겁니다. 왜냐하면 STX 페노션 같은 9월 달에 일단 채권 만기 돌아오는 것만 9천억 원이 넘고요. 그 채권 중에서 80% 이상을 개인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해서 산업은행에서도 STX 페노션을 살려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같은 경우는 4%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솔직히 지금 와서 이게 이 종목을 사서 물리신 분들이라면 답이 없을 정도로 밀려있기 때문에 50% 반토막 이 정도가 아니라 7, 80% 가까이 밀려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팔려는 소리도 못 하겠습니다. 좀 가지고 계시다가 아무래도 이제 산업은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좀 회생 정책이 나오는다든지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셔서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면 유상증자 당연히 하겠죠. 감자 당연히 하겠죠. 그런 부분들도 잠깐 이렇게 판단해 보셔서 자기한테 무리가 없다 싶으면 그런 부분들 오히려 따라가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여기서부터 더 이상 안 떨어질까라고 생각을 하고 트레이닝이라든지 아니면 접근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특히나 본주뿐이 아니라 신주스콘 같은 경우에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접근하시는 분들 저 같은 경우에 절대 접근하시지 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요. 저희가 철강 섹터도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일단 코스닥으로 가볼 텐데요. 2차 전지 테마가 요즘에 강한데 오늘까지 오르는 종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2차 전지 살펴주시고 북한이 회담 보류했습니다. 경협주들 얼마나 하락하는지 또 다른 테마 특징주 짚어주시죠. 네. 방금 먼저 말씀하신 2차 전지부터 좀 네.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아시다시피 미국의 어떤 테슬라 전기차 자동차 업체가 지금 이제 전기차를 계속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서 전분기 대비해서도 판매가 증가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다시 한번 전기차 테마가 아직까지 좀 테마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테마가 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1분기 때 4,900대를 팔았는데 2분기는 5,900대를 팔게 되면서 점진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그런 기대감들이 시장 전반적으로 그 전기차 섹터 그리고 2차 전지 섹터에 좀 전반적으로 퍼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2차 전지 쪽으로 상당히 강한 시세가 나고 있는데 전기차 쪽으로는 아직 시세가 안 나고 있다는 부분이 좀 특징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관련 종목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모학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당히 급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도 여전히 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무서운 건 최근에 7,000원 가격대에서 이제 11,000원까지 상당히 가파르게 이제 올라와주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코스모화학이 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현재 코스모 신소재도 현재 4.9%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일단 이런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아요. 코스모 신소재가 2차 전지 양극화 물질에 대한 원료를 코스모학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이 코스모학이 원료를 받아서 양극화 물질을 생산한 다음에 삼성 SDI 그리고 LG화학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연결고리 때문에 코스모학과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가 좀 동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그에 일진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은 2차 전지 응급체에 사용되고 있는 일렉포일을 현재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일진 머티리얼즈가 급등은 코스모학이 더 강하지만은 어떤 대장주 역할을 지금 일진
버튼 머티리얼즈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PNT라는 종목도 있어요. PNT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회사 내에서 그 조금 실시하고 있는 공시를 좀 현재 안 내고 있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요? 삼성 SDI에 지금 현재 2차 전지 장비용, 2차 전지용 장비, 그러니까, 생산 장비를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시를 하지 않고 있고 비밀을 좀 해달라는 그런 얘기가 좀 전해지고 있는데 어쨌든 시장에서 어제 내용이 좀 퍼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해서 아무래도 오늘 8% 정도 현재 급등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삼성 SDI 쪽으로 2차 전지용 장비를 납품한다는 소식 때문에 급등을 하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PNT라든지 코스모화학, 코스모 신소재 그리고 그 외에도 리캠이라는 종목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머티리얼즈도 말씀했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급등을 못하고 있는 종목이 저는 톱텍이라는 종목 좀 꼽고 싶은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2차 전지용 충전기 시설을 현재 2차 신사업을 이제 추가를 해서 최근에 추가를 해서 2012년부터 지금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톱텍 같은 경우는 그런 충전 시설까지 어떤 2차 전지 충전 전기차 충전 시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모멘텀이 아직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톱텍 이후에 한번 전기차라든지 그리고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뭐 충전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은 톱텍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뭐 어쨌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얘기를 한번 들어본다면은 지금 어쨌든 상승세가 좀 너무나 가파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2차 전지 기대감은 좋긴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기대감으로 인해서 어제 먼저 올라갔다고 말씀드렸듯이 지금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좀 어떻게 본다면은 아직까지 기대감이라고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경협주 한번 볼까요? 네, 그러면서 경협주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결렬됐다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조금 약세를 보일 만한 요인이 현재 시장에 좀 돌출이 됐는데 낙폭은 좀 그렇게 크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화전기가 뭐 3.9%, 3.4% 가까운 하락이라면 큰 낙폭인데 테마적 흐름으로 봤을 때는 조금은 낙폭이 크지 않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보류니까 또 뭔가 네. 좀 기다리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북한 쪽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조금 너무 까다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결렬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로만손, 뭐 이화전기, 그리고 재동전기 같은 남북 경협주들이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반대로 뭐 스페코가 4% 정도 강세를 보겠다는 부분이 특징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HRS 그리고 빅테크 같은 종목들이 2%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남북 테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내용에 따라서 어떤 남북 정상회담 진행 내용에 따라서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어쨌든 아쉬운 쪽은 좀 북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 쪽에서 조금 애태우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정상적으로 회담이 간다는 전제를 깔아봤을 때 남북 경협주에 접근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좋은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흔들림 같은 경우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좀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조금 황당한 테마도 불고 있다고 들었는데 김정은 테마요. 아주 옛날에 얘기 나왔던 그런 테마 아닙니까? 네. 오늘 뭐 키스톤 글로벌, 대신정보통신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웃기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연관성을 가져가는 게 과연 맞나 이런 좀 의문점이 드는데 예전에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드리자면은 예전에 2010년인가요? 계기월식인가? 그런 날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태양 관련 들어간 회사명에 태양이 들어가는 회사가 급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유를 한번 찾아보니까 회사명에 그러니까 계기월식이다 보니까 태양과 연관된 이름이 들어갔다 해서 급등한 적이 있는데 주식시장이 이렇게 가끔씩 가다 보면 좀 말도 안 되는 어떤 상황이 연출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구를 했다고 해서 다시 한번 정보통신부 장관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어떤 한 자리를 꿰찰 건지 그런 이유 때문에 입국을 한 건지 안 한지는 지나봐야 알 수 있겠지만 지금은 어쨌든 좀 말도 안 되는 이유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자리를 꿰차게 된다면은 시세가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지만 단순한 기국이라면은 하루 정도 그리고 이틀 정도의 이 정도의 어떤 시세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그냥 참고만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다시 거래소로 오겠습니다. 거래소 쪽의 특징주 조금 더 살펴야겠는데 아까 우리 이두커 대표님도 작전 타임 통해서 뭔가 확주에도 좀 냄새가 나고 그렇다라고 하셨었는데 오늘 철강 가운데도 약간 현대제철의 냄새가 나는 듯합니다. 전일 급등했는데 오늘까지 포스코와 함께 추가 상승. 그렇지만 철강 섹터가 다 오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또 풍산은 하락하고요. OCI도 또 많이 오르네요.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 지금 외국계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좀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뭐 개별적으로는 좀 악재도 있습니다. 뭐 가스 질식사에 대해서 뭐 위반, 법을 위반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태료 뭐 6억 7천만 원을 맞았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현대제철 한번 다녀왔던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잠깐은 말씀을 드리면 연초였는데, 네. 이게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가 판매가 되면은 그쪽에 대한 철강 부분들에 어느 정도 납품이 보장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쪽에서 뭐 건설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쪽에서 나가는 부분들이 자회사와 같이 관계회사이기 때문에 이 거래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영업이익을 좀 방어하지 않았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현재 보시면 혈강업배가 어려워졌던 거는 똑같은 이유입니다. 화학주와 똑같은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국의 재고가 많이 쌓여 있었고 그 중국에서 생각하는 주철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기술들이 많이 요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고가 많이 쌓이고 있고 단가이나 압력이 많이 좀 나왔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2분기를 거점으로 해서 해소되는 것이 아니냐고 또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화학주와 같은 생각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접근해봐야 5%, 10% 좀 덜 먹는 것이거든요. 계속해서 떨어졌던 이유가 명확하게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접근하시는 것은 좀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뭐 OCI 같은 경우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뭐 미국 자회사 법인에 뭐 나스닥에 상장한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지켜봐야 되겠죠. 나스닥 시장이 지금 워낙에 잘 나가고 있고 계속해서 좀 하지만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IPO 시장이 좀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될지는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고 접근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저희가 오늘 자동차주 약세 속에 버는키 효과가 안타깝게도 하루짜리에 그치고 있는 거래소 수급 특징주 또 코스닥 특징주 알아봤는데 전일 수급 특징주 보여드리고 두 분의 오늘장 조언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자, 거래소에 어제 외국인들이 7거래일 만에 아주 많이 사줬던 그런 날이죠. 3천억 가까이 선물과 동반해서 옵션 만기 때 많이 담았는데 역시 이틀 연속 이런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매수 1위 종목으로 올려놓는 그 밖에 나머지 2위, 3위, 4위 종목이 오늘 아이러니하게도 중국발 악재에 밀리는 자동차 3인방이었고요. 매도한 쪽은요. 일부 금융주 그리고 SK하이닉스 그리고 코덱스 200과 SK이노베이션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기관의 매매 한번 볼까요? 역시 오래간만에 3천억 가까이 동반에 비슷한 강도로 사줬는데 매수한 오른편을 먼저 보시겠어요? 레버리지 코덱스 200 사면서 인버스 정리하는 지수 베팅을 좀 강하게 기관은 전이를 했고요. LG화학과 우리금융, 어제 일부 금융주와 증권주도 많이 올랐는데 기관은 우리금융, 삼성전자와 함께 샀습니다. 자, 분석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한 가지 뭐 외국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 SK 하이닉스를 좀 팔았다는 것만이 좀 특징적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판 물량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고요. 그동안에 매수했던 가격이라든지 생각해 본다면 뭐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수 상위에 역시나 이제 삼성전자가 좀 올라와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수 상방에 좀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수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도 또 한 가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콜 옵션 포지션이 좀 매수 쪽에 강하게 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털어내기 위해서 지수 자체를 좀 어느 정도 올린 것도 있고요. 네. 2시 30분 이후에 개인의 콜매도 손절매가 좀 나오면서 콜 매수한 옵션에 손절매가 좀 나오면서 2시 30분부터는 지수를 조금 덜 올린 감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오늘장 한마디는 단기 포지션을 좀 유지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현금을 보유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저점에서 잡았다면 며칠 사이에 어느 정도 수익이 좀 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뭐 IT 부품주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꼭 대형주가 아니더라도 코스닥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수가 한 번에 예전처럼 뭐 2,000을 가거나 뭐 1,950을 넘거나 그쪽으로 가기에는 아직도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어제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로 지수를 좀 끌어올렸지만 SK하이닉스라든지 2등주로 지수를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땐 그렇게 큰 우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이 좀 떨어지고 있고요. 결국에는 외국인들이나 시장의 메이저들이 아직까지 증시가 약간 좀 밑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상방으로 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힘이 모자르다,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짧게 수익 구간을 좀 가져가시고요. 계속해서 순환매가 어쨌든 간에 밑바닥이지만 돌고 있습니다. 화학주 잠깐 갔다가 철강주 잠깐 갔다가 이런 부분들이 좀 돌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선별 작업이라고 할까요?
뭐 계속해서 지금 안 도운 종목이 뭐 제가 볼 때는 철강 아직 안 돌아온 것 같고요. 조선주 한번 돌았으니까 다시 한번 이제 정유주라든지 이쪽 부분에 유가의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어제 좀 들어올랐던 SK 하이닉스라든지 뭐 LG 전자라든지 약간의 좀 2등주 IT주들도 약간 좀 순환매가 좀 덜 돌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좀 가지고 있다가 저점에서 잡아서 가지고 있다가 약간 좀 오르면 수익 실현하고 다시 나와서 대기하는 그런 방법을 좀 선택하는 것이 어떠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전일 코스닥도 많이 올랐었죠? 수급 특징주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의 외국인들이요, 하루 만에 아주 강한 400억대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1위는 루멘스였는데 오늘 서울반도체가 또 3%대 급등합니다. 그 밖에 산 종목 아모텍이라는 IT 부품 쪽의 종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플렉스, 하니까에서는 조금 벗어났는데 외국인이 다시금 매수에 소폭 가담을 했습니다. GS 홈쇼핑 그리고 성광밴드 순이었는데요. 매도한 쪽은 셀트리온부터 아래쪽 순서대로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자, 이번에 기관 매매 상위주 한번 볼까요? 외국인은 두 번째로 많이 정리했지만 기관은 첫 번째로 오른편에 보시면 CJ ENM을 많이 샀습니다. 어제 5% 급등시켰죠. 그리고 기관 종목이라 할 수 있는 SK 브로드밴드 다시 사기 시작했고, KMW 뭐 신고가 부근에서 계속 지금도 잘 나가죠. 어제 어닝 서프라이즈 냈던 인터플렉스를 기관은 또 사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분석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 한번 한 줄 평만 좀 드려보자면은 어제 그 외국인들 같은 경우 코스닥 시장에서 어떤 섹터 보니까 지금 IT 전체적으로 좀 매수하는 부분이 특징적이었고요. 하지만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여전히 종목적으로 좀 집중이 되는 부분들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 그 코스닥이 매수한 섹터가 방송 서비스라든지 그 인터넷 섹터 쪽에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전체적으로 매수를 한 것이 아니라 기관 매수 상위에 올라와 있는 SK 브로드밴드라든지 그리고 CJ ENM 쪽으로 상당히 강한 매수가 들어갔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조금은 종목에 좀 집중하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관 매도 종목인데요. 제닉이라든지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오미스텐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매도가 상당히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조금 하락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 기관의 매도 좀 잠잠해지지 않는다면 좀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외국인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뭐 실적이 좀 연관되는 종목들인 것 같아요. 그 GS 홈쇼핑이라든지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기관의 수급이 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계속 기관 수급 좀 체크를 해 보시고요. GS 홈쇼핑 같은 경우 여전히 뭐 2분기 실적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얼마만큼 매수를 이끌어갈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 한마디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당장 그렇게 하시는 얘기가 아니라 IT 부품 향후의 기술적 흐름과 그리고 추세적 상승에 대한 대응이 조금씩 준비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T 부분 전체적으로 4개 섹터로 나눠보게 된다면 뭐 LED, LCD 그리고 반도체, 스마트폰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시장이 올라오게 되면서 IT 부품주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상승세가 상당히 컸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향후 시장이 좀 안정이 되고 나면은 그때 와서는 어떤 추가적인 단순히 기술적이 아닌 추가적인 모멘텀을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갤럭시 S4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반도체라든지 LCD 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하이닉스라든지 LG 디스플레이, 삼성제 어떤 추가 증설, 그러니까 설비 투자에 관한 모멘텀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겁니다. 근데 조금은 긍정적인 부분은 반도체 LED 쪽이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미리 말씀드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기술적 흐름과 수익 상승에 대한 구분 작업은 조금씩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는 버냉키의 시장에 관심이 집중됐지만 오늘 외국인 기관은 장 초반 중국 신규 차 구매 제한 우려가 있는 자동차를 팔기에 급급합니다. 현대차는 지금 기아차, 그 밖에 다른 부품주와 함께 4% 이상 밀리면서 밑꼬리가 다 없어졌습니다. 자, 지금까지 출발 상황 분석해드렸는데요. 황규섭 팀장님, 정태근 팀장님 이제는 보내드리겠습니다. 분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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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주식승천 AS센터 김혜영입니다.
자, 저희 주식승천 AS센터에서는요, 매일 밤 10시에 방송되는 서울경제TV 간판 방송, 주식승천 멘토들의 포트폴리오 확인하고요. 전일 관심주와 공약주 AS하는 시간도 함께 가져봅니다. 자, 먼저 전일에는 정대희 멘토와 최명석 멘토가 포트 대결을 펼쳤다고 하는데요. 먼저 정대희 멘토의 포트폴리오 확인합니다. 자, 정대희 멘토는 3천만 원의 포트 운영 중입니다. 밀리는 쪽이 세 종목, 플러스권이 두 종목 정도 보이는데요. SL이 마이너스 4%, 원익 IPS가 가장 많이 밀렸습니다. 비중은 10% 정도 챙기고 계신데 마이너스 7% 수익률이고요. 이외에 삼성 SDI와 SK 브로드밴드는 1% 내외의 수익률 갖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이어서 정대희 멘토님 포트 하나 더 있네요. DIC 종목 있는데 현재 0.43%대의 수익률입니다. 자, 이어서 최명석 멘토의 포트 확인합니다. 셀트리온 상승 흐름이 굉장한데요. 이 두 자릿대수입니다. 22%. 이 두 자릿대의 수익률 현대아이스코도 자랑하고 있네요. 14%. 이외에 CJ 시푸드가 2%. 반면 밀리는 쪽은 동양입니다. 마이너스 1.67%의 수익률 내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오늘 장 신규 관심주 체크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정대희 멘토님 신규 관심주 SK 브로드밴드입니다. 이 IPTV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출범 4년 만에 7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 데이터 사용 증가에 따른 매출 상승 역시 기대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 SK 브로드밴드 매수가는 5,439원, 목표가는 5,000원, 손절가는 5,439원입니다. 자, 이어서 DIC 살펴봅니다. 역시나 정대희 멘토님의 신규 관심주인데요. 자동차 쪽입니다. 이 자동차 및 중장비, 모터사이클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인데 이 업종의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됩니다. 이 DIC의 매수가는 4,909원, 목표가는 5,300원, 손절가는 4,500원입니다. 자, 이어서 앞서 살펴본 신규 관심주 현재가 흐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현재 SK 브로드밴드 강보합권 수준입니다. 5,540원에 현재가 이어지고 있고요. 자, 이어서 DIC도 살펴봅니다. 자, 현재 DIC는 반면 하락 흐름이 좀 강하게 나옵니다. 오늘 자동차 쪽 오전장에서는 좀 강하게 밀리고 있는 가운데 부품 역시 밀리는데요. DIC 현재 마이너스 3%대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 주식승천 AS센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냉키 효과가 의외로 빠르게 사그라드는 그런 시점입니다. 좀 쉬었으면 하는 날이었는데 자동차주가 도와주지 않으면서 시장은 뒷걸음질 치며 1860선대로 재진입했습니다. 계속해서 글로벌 이슈 속 숨겨진 의미 알아보겠습니다. IM투자증권에 계시는 김동섭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네, 아직 연결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오전 환시장 잠깐 보면요. 지금 어제까지 너무 단기간에 급락했던 탓인지 부담감 느끼면서 소폭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만큼은 530선을 유지하고 있는데 반해서 코스피만큼은 지금 외국인 기관 양매도 속에서 현대차, 기아차가 나란히 4%대 밀리고 있습니다. 중국에서요. 한 4개 도시 정도에서만 신차 구입하는 것을 제한했었는데 여기에 8개 도시를 더 추가해서 12개 도시에서 신차 구입을 제한하겠다라는 조치가 발표된 것이 파이낸셜 타임스 인터넷판으로 보도된 게 지금 자동차주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김동섭 이사님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소시에테 제네럴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원자재 등 상품 가격이 장기간 동안 오르는 슈퍼사이클의 종료를 점치는 건 시기상조다라고. 사실 김동섭 이사님께서도 얼마 전에 금값이 굉장히 많이 빠졌을 때 이건 단기 대바닥인 것 같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제가 볼 땐 슈퍼사이클 아직 안 끝났고요. 사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이 제기됐을 때 어떻게 보면 금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상승을 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상승을 못 했어요. 그게 키프로스나 이런 데서 현물이 많이 금이 나옴으로 인해서 주가를 못 올렸지만 결국에서는 이제 금값이 슈퍼사이클 중에서 일시적 조정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이클 헤이그라고 그래서 소시에테 제너럴 은행 원자재 리서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슈퍼사이클이 진행되는 과정이고 중국의 경착륙에 의해서 원자재 시장이 붕괴될 거다라는 것은 우려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는 경우도
진짜 양쪽 하나 정말 축소가 이루어진다면은 아마도 시장은 그 안전자산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자산 선호하게 되면 일단 국채라든가 이런 쪽은 아니라고 판단이 쓰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미국이 출구 전략 축소 얘기하면서 국채가 2.7%까지 10년물 국채가 2.7%까지 뛰어오르는 거 봤을 때는 절대 그건 아니다고 본다면 결국은 금 쪽이라든가 이 원자재 시장이 상당히 좀 강해질 수 있다는 부분을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 시장의 모습을 보시면 좀 경기 부양을 안 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만약에 경기 부양을 하면서 경제 둔화를 벗어나려는 모습이 나온다면 원자재 소비는 또 엄청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결국 지금의 어떤 원자재의 조정은 어쩌면 대기회를 가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판단하기 때문에요. 제가 볼 때는 원자재 슈퍼사이클은 종료에 대해서 시기상조라는 말은 저도 동의하는 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틀간의 회의를 끝내고 일본 BOJ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과 동시에 자신감을 보였는데 2년 반 만에 경기 진단에서 회복이란 단어를 처음 사용했더라고요. 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제가 들어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병자가 입원을 하게 되면 좋아진다라는 편이 있고 회복이 되고 있다는 편인데 좋아진다는 것은 정말 최악의 순간에서 약간씩 기미를 보이는 거고요. 회복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살아난다라는 거 거의 같은 얘기거든요. 일본이 지금 그 경기 판단을 상향 조정하면서 2년 반 만에 회복이라는 문구를 포함시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화 약세를 통해서 기업들이 굉장히 그 수익이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장기간 디플레이션에 빠져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빠져나오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일반인들한테 그 체감 경기가 가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2008년부터 양적 완화를 하면서 기업들은 수익이 좋아지면서 유보율이 쌓이는 반면에 개인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2008년부터 금리를 제로 금리를 끌어내리고 양적 완화를 했던 미국도 어려운데 6개월 양적 완화한 일본이 먼저 살아난다? 이건 되게 아이러니한 부분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일본의 셀러리맨들 평균 그 소비액이 10% 정도밖에 되지 안 된다고 합니다. 자기가 버는 거에 한 10%도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작년에 비해서보다도 더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렇다 그러면은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고요. 특히 일본은 그 주식시장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 엔화 약세에 대한 주식시장 굉장히 민감한데 일본의 그 주식시장은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갭상승이 한 11개 정도 있습니다. 갭상승이 이렇게 많고 계속 간 경우는 없습니다. 결국 처음에 갭을 메우러 갈 거다라고 본다면 지금 일본은 너무 빨리 샴페인을 터뜨린 것으로 좀 생각을 한번 해보고 접근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시장 얘기 좀 해볼까요? 출구 전략을 사실상 늦춰줬다라는 평가를 받는 버냉키 연준 의장의 어제 발언, 그리고 미국 증시 어제 다우와 S&P 500 지수까지의 사상 최고치 경신. 근데 오늘 자동차주 파느라 외국인들이 그런지 몰라도 약간 속도 조절 정도만 기대했었는데 오늘 순매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제 순매수 규모는 옵션 만기까지 겹쳐서인지 더 좀 크게 느껴졌거든요. 향후 외국인들의 수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오늘장 조언도 같이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수급은 방향성을 돌았다고 봅니다. 어저께 네. MSCI 같은 경우에는 5.8%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급작스럽게 매수세가 들어온 것도 있겠지만 외국인들의 심리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 문제는 선물에 있습니다. 선물에서 환매가 들어오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항상 현물을 살 때 프로그램 매수를 같이 움직입니다. 현물을 팔 때도 역시 프로그램 매도와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서는 그 선물에서 베이시스를 넓혀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오늘도 역시 선물에서 베이시스가 또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에서 환매수가 얼마나 들어오는지에 관심을 좀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이제 국내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그 상승을 해서 어저께 3% 올랐지만 사실 오른 게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추세적 반등 국면을 열어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엔화가 지금 약간 그 강세로 전환되는데 불구하고 자동차주들이 좀 오늘 약세죠. 자동차주들이 저점 메리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JP모건도
자동차 중에서 현대차나 기아차가 저점만 되면 매수를 할 것이다라고 해서 매수 리포트를 냈기 때문에 오히려 저거는 그들에게 매수의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 시장은 상당히 괜찮은 쪽으로 흘러갈 확률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안도렐리가 한 1900 혹은 약간 더 슈팅한 61선 부근의 1920, 30포인트에서 일단은 일단락 될 거다라고도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하시는지요? 대추세 주식이라는 것은 계속 일직선으로 해서 우상향으로 가진 않습니다. 어느 마디점이라고 생기는데 61선까지는 충분히 열려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좀 더 시장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대추세, 예전에 제가 아마 방송에서 이 우리나라 지수를 한 2,540까지 말씀드렸었고 미국장은 15,400까지 얘기했다 16,800까지 늘려진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아직도 변화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동섭 이사님의 시장 조언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동차주 하락세는 여전하네요. 전 잠시 후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다시 옵니다. 고맙습니다.